안녕하세요. 배터리 한 방에 끝내기 권준표 다몽입니다. 오늘은 1강을 할 차례인데요. 다몽 선생님께서 오늘 배울 핵심 개념과 학습 목표를 짚어주실 겁니다. 다몽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내용이 오늘 1강에서 배울 핵심 개념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에노드랑 캐소드, 일렉트로들이 일렉트로라이트와 만났을 때에 생기는 일렉트로케미컬 셀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각각에서의 일렉트로드의 포텐셜의 차를 통해서 표준 전극 전위를 이제 직접 계산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기화학이 어떤 학문인지 이해를 하고 표준전극 전위가 무엇인지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표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해보는 과정까지 함께 공부해볼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배터리 한 방에 끝내기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기화학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제 전기화학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다루는 학문인지, 그리고 전기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탠다드 포텐셜, 즉 이제 표준 전극 전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전기화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즉, 첫 번째 챕터의 이름은 What is electrochemistry? 즉 전기화학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볼 거고요. 네. 자, 이제 electrochemical reaction 그리고 이제 electricity라는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electrochemistry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얘네들의 정의 자체를 이제 electrochemical 얘네들의 정의 자체를 chemical reaction 그리고 electricity 두 가지의 반응이 동시에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가지고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전기화학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도 굉장히 쉽게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이미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전기화학적 반응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의 예시를 제가 하나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어떤 비커가 있습니다. 어떤 비커가 있어요. 어떤 비커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케미컬 컨덕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 솔루션 안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전극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 전극이랑 일렉트로라이트, 즉 솔루션이 무슨 종류인지를 표시를 해줄 건데요. 맨 첫 번째로 이제 요 전극 있죠? 이제 요 전극은 솔리드 형태의 아연이라고 제가 ZN, 아연이죠? 아연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제 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황산굴이라고 하죠. 황산굴이 즉 CuSO4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미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배운 적이 있어요. 이렇게 넣고 기다리다 보면은 시간이 막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막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일렉트로드 표면에, 즉 아연 전극 표면에 뭔가 막 이렇게 붙기 시작합니다. 뭔가 앙금 같은 것들이 덩어리져서 붙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요 뭔가 붙기 시작했던 얘네들은 바로 우리가 구리 이온이 구리로서 붙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솔루션에는 뭐 구리만 혼자 반응을 일으킬 순 없죠. 얘네들이 이제 아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디졸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연 전극이 아연 이온으로서 솔루션 상태에 녹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아주 쉽게 그런 화학적인 식으로,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네, 굉장히 쉽죠? 원래 있었던 아연 전극이 아연 이온이 됐고요. 그리고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되었습니다. 이 반응식을 보면은 이렇게 이온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이제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자를 잃거나 얻었다 했다는 거는 어떤 일종의 전기적인 그런 전자의 이동이 이제 그 전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전기가 관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반응과 일렉트리시티 사이에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기화학적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본격적으로 전기화학자들이 그래서 요렇게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이거는 이제 배터리로도 응용할 수 있겠고, 전기적인 그런 생성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해가지고 전기화학적인 센서를 만들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전기화학자들이 얘네들을 응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특별한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바로 일렉트로 케미컬 셀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일렉트로케미컬 셀은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는 전기화학적인 단어인데요.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셀, 우리말로는 전기화학적 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셀은 그냥 셀이라고 합니다. 이제 얘네들은 왼쪽에서도 이미 대충 알아보았듯이 얘네들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이온 컨덕터. 왼쪽에서는 항상 구리였었죠. 일렉트로 라이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렉트로닉 컨덕터. 왼쪽에서는 아연 전극이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솔트 브릿지라고 해서 염다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염다리가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아이온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전도시키는 일렉트로라이트, 그리고 전자 자체의 이동을 통해서 컨덕션을 일으키는 일렉트로닉 컨덕터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예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꺼내오자면은, 네, 아까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전극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전극이 아니라 보통 두 개의 전극을 우리가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그림으로 두 개의 전극을 막 그려줄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두 개의 전극을 어떻게 해줄 거냐, 전선이라고 하는 애들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아이온 또는 그런 일렉트론 자체로 이제 컨덕션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한쪽에서 생성된, 이 생성이라는 표현이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산화 또는 환원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겠고, 그래서 산화로 인해서 이제 내보내어진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고, 어디로? 전선을 통해서 환원 반응이 이루어지는 그 두 번째 전극으로 이동을 하겠고, 이러한 이제 전자의 이제 이동은 아까 말했듯이 아이온들의 컨덕션 반응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그런 전기적인 것들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쭉 돌 수가 있게 되죠. 얘네들을 우리가 전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당연하지만 익스터널 서킷이 형성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전선을 연결했을 뿐인데 어떤 일종의 서킷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서킷을 만듦으로써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전력을 생성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게 배터리의 근간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뭘 알게 되었냐? 일렉트로케미스트리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이제 일렉트로케미스트리, 전기화학이 뭔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부를 여기서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응용이 되려면은, 이제 공학적으로 응용이 되려면은 어떤 기본적인 단위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렉트로케미컬 셀이라는 개념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예고를 미리 했듯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자, 한번 볼까? 두 번째는 우리말로는 표준 전극 전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영어로는 스탠다드 포텐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스탠다드 포텐셜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볼 건데, 이제 아까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이번엔 뭘 하나 더 고려를 할 거냐면은, 아까 이쪽에서 우리 서큐트 브릿지, 즉 염다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부했었죠. 그래서 염다리를 일렉트로케미컬 셀에 포함을 할 때도 있다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주었는데, 아까랑 똑같은 전극과 똑같은 솔루션을 쓸 거예요. 하지만 또 여기에 염다리를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아연 전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요 전극 같은 경우에는 구리예요. 구리이고, 아까 그랬듯이 우리 요번에 익스터널 서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전선을 연결해 줄 겁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됐고,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큐트 브릿지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사이를 조금 지워줄까요? 아이고. 조금 지워서 이제 서큐트 브릿지는 그냥 간략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가만히 이제 반응을 시키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온들이 막 이동을 해서 이온들 자체가 이제 어느 한쪽에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반응이 원래대로 이제 쭉 일어나기가 힘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 두 가지 비커를 서큐트 브릿지, 즉 염다리로 연결을 해줘서, 자, 이제 이온들이 이제 이쪽으로 한쪽에 쌓이는 걸 방지하게 해서 원래대로 내가 의도했던 반응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를 이제 유도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솔루션을 이제 이어줬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는 처음 본 그런 전극이죠. 그래서 이 안에 일렉트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몰에 이렇게 생긴 솔루션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을 이제 한번 우리 다 같이 볼까? 이 상황을 보면은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렇게 쭉 보면은 아까 그랬던 것처럼 화학식을 써보면 이렇게 된 반응이 있어서 아까랑 굉장히 똑같은, 그냥 아예 똑같은 반응식이죠. 근데 이제 구리랑 연결을 해서 우리는 아까랑 다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사이에 볼티지를 잴 수 있는 무언가 장치를 달았어요. 그래서 재봤더니 몇 볼트가 나오더라? 1.1볼트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표준 전극전이, 즉 스탠더드 포텐셜이라는 거는 이제 뭐에 관련된 개념이냐면, 우리 아까 위에서 배웠던 일렉트로케미컬 셀에서 두 개의 전극을 연결한다고 했어요. 두 개의 전극을 연결하면은 전자가 엑스터널 서큐it을 통해서 흐를 수 있다고 했었고, 그렇게 흐르는 이제 전자 때문에 전압도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전위 포텐셜을 우리가 잴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스탠더드 포텐셜, 즉 표준 전극 전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이제 볼티지, 포텐셜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얘를 우리가 우선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써있는 표준 전극 전이는 우리가 E0라고 표현을 합니다. E에다가 오른쪽 위에 제로를 써주고요. 이제 요 제로라는 표시 자체가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제 E를 쟀다는 뜻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요 제로라는 표현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얘가 스탠다드 컨디션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포텐셜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핵심 키워드로 스탠다드 컨디션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컨디션이 도대체 뭔데 하면은 세 가지의 요건을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25도C. 네, 25도C RT죠. 그런 평상시의 온도 RT를 이제 스탠다드 컨디션의 한 가지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농도에 대한 조건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1몰 컨디션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왼쪽에 있듯이 여기에는 뭐 구리온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뭐 ZnI온도 이제 쭉 이렇게 나올 거지만 우선은 요 반응에 참여한 구리온을 봅시다. 얘가 이제 1몰 컨디션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요런 일렉트로케미컬 셀이 놓여져 있는 그 가스, 즉 이제 대기 조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ATM이라고 하는 압력 조건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그런 가스들은 모두 1atm의 압력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이 제로라는 게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측정을 한 그런 볼티지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1V를 알 수가 있다며. 그럼 이 1.1V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또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How? 네, 다시 쓸게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How can we expect? 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어떻게 요 스탠다드 포텐셜, 이 1.1V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하고요. 첫 번째로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테이블을 이용해서 1.1V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어려운 방법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네른스트 포텐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네른스트 공식을 통해서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다더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 테이블을 이용한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이제 그 테이블을 정리를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페이지의 제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면은 스탠다드 포텐셜 테이블이라고 제가 페이지를 이름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스탠다드 포텐셜 at 25도C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전기화학자들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하프 리액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용어가 나오고 그때의 이제 다양한 이런 반응식과 함께 각각의 포텐셜이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표를 보기 전에 아까의 내용을 우리 잠깐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 예시를 통해서 요 예시 1.1V가 나오는 요 예시를 통해서 1.1V를 직접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요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요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한번 네모를 쳐줄 거고요. 네, 요 그림을 네모를 쳐줄 거고 요거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지? 일렉트로 케미컬 셀인데 아까 위에서 봤었던 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는 뭔가요? 네, 당연히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죠. 전극이 2개, 그리고 1개 있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전선으로 연결한 상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기 화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요 하나랑 하나를 우리가 하프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프셀 2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일렉트로케미컬 셀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요 하프셀이라고 하는 특이한 표현은 아까 어디서 볼 수 있었죠? 여기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요 표에서도 하프 리액션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요 식을 보자면은 일단 요 그림을 보면은 하프셀이 2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프셀이 뭔데? 하프 리액션이 뭔데?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요 오른쪽 그림에서도 우리 1.1V라고 하는 그 포텐셜이라는 거는 결국에 왼쪽에서 이제 어떤 특정 포텐셜을 가지고 오른쪽에서 어떤 포텐셜을 가져서 2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 점 포텐셜, 포인트 포텐셜이라고 할 수 있죠. 걔네들의 차이가 1.1V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왼쪽 그림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런 하프 리액션들이 일어났을 때에 걔네들이 절대적으로 어떤 포텐셜 값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잴 수가 있나요? 잴 수가 절대 없겠죠.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2개가 있어야지 2개의 뭔가 차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요 ZN 전극은 요 구리 전극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에 비해서는 1.1V 높네? 또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1.1V 낮아. ZN에 대해서 1.1V 낮던데?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밑줄을 하나 2개 쳐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 있는 요 수소를 이제 수소 반응에 대한 포텐셜 0V를 밑줄 칠 거고 밑으로 쭉 가서 여기도 이제 수소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요 수소도 밑줄을 딱 칠 겁니다. 얘가 그래서 왜 중요한데요? 해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요 반응은 몇 볼트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기준을 우리가 뭘로 친다? 0V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0V고요. 그 말은 뭐다? 수소라는 요 특이한 애들이 수소 반응식을 이제 딱 일으켰을 때 그 포텐셜을 우리가 레퍼런스로 생각을 한다더라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굉장히 조금 더 이해가 쉬워졌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은 반응은 수소 반응에 비해서 0.8V 크더라. 반대로 여기 있는 코발트 반응에 대한 포텐셜은 수소 반응에 비해서 마이너스 0.28V 나오더라. 즉, 이 반응식에 대한 포텐셜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한쪽 그 하프셀을 이제 요 반응이 일어나도록 두고 나머지 한쪽 반응식을 얘네들 각각으로 이렇게 뒀을 때의 포텐셜을 잰 거예요. 이제 요 표가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그 말은 이제 요렇게 우리가 막 요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부분은 플러스, 그리고 점점 커지는 방향을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방향은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데 점점 이제 그 절대값이 커지는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로 갈수록 어떤 경향성을 갖는다? 리덕션에 대한 경향성이 크다라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수소에 비해서 수소를 기준으로 우리가 쫙 줄서해 봤을 때 리덕션, 즉 이제 이런 리덕션, 그 환원 반응을 이제 엄청 잘하더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얘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리덕션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뭐? 옥시데이션. 즉 산화에 대한 경향성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을 수 있는 그 경향성에 대한 표이기도 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예시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표를 어떻게 쓰는데에 대한 내용을 드디어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일렉트로케미컬 셀에서 어떤 반응식이 있다고 했었죠? ZN 솔리드가 이제 너무너무 익숙할 텐데 이렇게 반응을 했더니 어떻게 된다? Z는 이온이 됐고 구리는 고체 형태가 됐네를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각각의 요 식들, 즉 아연이 이온이 되는, 즉 아연이 전자 두 개를 잃고 아연이 이온이 되는, 또는 구리 이온이 전자 두 개를 얻고 나서 구리 솔리드가 되는 그런 반응식을 왼쪽 표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찾아볼까? 자, 먼저 요 왼쪽에서 구리를 먼저 찾아볼 수가 있네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쪽에 있고요. 반대로 이제 아연에 대한 반응식을 찾아보면은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뭐를 예상할 수 있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환원, 즉 이제 전자를 잃고 얻을 수 있는 경향성에 대한 표이다라고 했는데 한쪽은 이제 리덕션 할 수 있는 경향이 크므로 이쪽에 위치하고 한쪽은 옥시데이션 할 경향성이 크므로 이쪽에 위치해서 둘이 이제 한쪽은 일렉트로케미컬 셀 안에서 하나는 리덕션이 일어나고 하나는 옥시데이션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두 개가 한 짝이 돼서 일렉트로케미컬 셀이 된다는 그런 예시도 정리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왼쪽에서 봤었던 반응식을 제가 오른쪽에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대로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첫 번째 구리에 대한 거 써볼까요? 구리 2 플러스 이온은 이렇게 돼서 구리가 되고, 또한 ZN 이온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ZN은 얘는 복제를 하겠습니다. Z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네들은 이제 둘 다 어떤 포텐셜을 각각 이제 표에서 볼 수 있냐면 각각 플러스 0.34V 그리고 밑에 것들은 마이너스 0.76V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위에서 봤었던 우리 요 일렉트로케미컬 셀에서 일어났었던 반응식은 이렇게 생겼고, 이 말은 이제 뭐만 환원이 일어나요? 구리만 환원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 식을 보면은 뭐도 환원에 대한 반응식이 써있나요? 이제 아연도 리덕션에 대한 반응식이 써있죠. 자, 요 두 가지 반응은 우리가 둘 다 뭐라고 쓸 수 있다고? 둘 다 환원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ZN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응식에서는 산화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요 케미컬 셀에 이제 포텐셜을 잰다고 했어요. 측정하고 예상하고 계산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이제 뭐는 반대로 생각해줘야 한다? 바로 요 ZN에 대한 반응, 그리고 요거에 대한 포텐셜 값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 셀은 이 캐소드 빼기 이 에노드. 캐소드랑 에노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일단 식을 써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얘는 아까 말했듯이 0.34는 그대로 써도 돼요. 왜? 리덕션이 일어난 게 맞으니까. 근데 뭐는 반대다? 마이너스 0.76V에 대한 건 반대니까 마이너스 복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V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1.1V가 이렇게 나왔구나를 알았으면 우리 하나 더 중요한 개념을 이제 다시 정리해보면 캐소드랑 에노드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근데 캐소드랑 에노드에 대한 이제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캐소드는 여기에 제가 참고라는 의미로 CF라고 표현을 할게요. 캐소드랑 에노드가 있는데요. 이제 얘네들은 아까 말했듯이 일렉트로케미컬 셀 안에서 각각의 전극을 이루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셀 안에서는 왼쪽 표에서도 봤듯이 한쪽은 전자를 잃고 한쪽은 전자를 얻고 하는 등의 반대 반응이 일어나야 해요. 그 말은 캐소드랑 에노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구나. 한쪽에서는 전자를 잃는 그런 일렉트로드를 뭐라고 하는구나. 또는 전자를 얻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 하겠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 캐소드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은 리덕션이 일어나는 일렉트로드라고 표현을 하고, 에노드 같은 경우에는 옥시데이션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일렉트로드를 이제 에노드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하니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가 캐소드고 뭐가 에노드인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요 반응식을 보면은 뭐가 전자를 잃는 반응을 했나요? 전자를 잃는 건 산화고요. 전자를 잃어서 Zn 아연이 쓰네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봤을 때에 전자를 잃는 거 옥시데이션은 에노드라고 했기 때문에 Zn이 여기서는 에노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반대로 구리에서는 이제 반응식을 보면은 구리에서 전자 2개를 얻고 즉 리덕션을 했기 때문에 여기 리덕션은 캐소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리 전극은 여기서 캐소드 역할을 했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노드랑 캐소드의 정의까지 우리가 알았고요. 자, 이제 오늘의 드디어 마지막 개념입니다. 마지막 개념에서는 그래서 요 계산식을 하나 더 뭔가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 더 가져왔어요. 자, 한번 제가 쓰는 식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깁스 프리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몇 분은 알고 계실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전기화학에서는 깁스 프리 에너지를 마이너스 NFE라는 공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 계산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계산 값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전기화학에서는 요 계산 값 자체보다는 이 계산식의 부호, 계산했는데 얘가 음수가 나오네 또는 양수가 나오네 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음수가 나오고 양수가 나오는 건 뭘 의미하기 때문에 스폰테니우스, 즉 이제 자발적인 반응 그리고 논 스폰테니우스, 비자발적인 반응 이 두 가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깁스 프리 에너지 공식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NFE에서 N은 이 반응식이 일어날 때 그 전자의 몰수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2 플러스 이온이 생겼다 하면은 N은 2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F는 항상 이제 플러스 값을 나타내는 패러데이 상수이고요. E 같은 게 우리가 아까 구했었던 이 셀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잠깐만 생각해보면 N과 F가 둘 다 항상 양수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항상 이 자체, 즉 아까 계산했던 이 셀이라는 계산식 자체의 부호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은 E라는 애,
즉 이 셀 여기 값을 계산했을 때 지금은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깁스 프리 에너지의 그 총 부호는 여기에서는 음수이니까 이 반응은 자발적인 반응이구나 라고 정리를까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배터리 자체는 이제 우리가 건전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바깥에 로드, 뭐 장비 같은 것들을 이제 연결을 해 놓으면은 저절로 얘는 방전하기 시작해요. 저절로 방전하기 시작한다? 스폰테니우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경우에 우리가 기억 속에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에 어떤 단어를 공부했냐 하면은 갈바닉 셀이라는 단어가 기억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었던 그 갈바닉 셀이라는 표현은 자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일렉트로케미컬 셀을 갈바닉 셀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이제 논 스폰테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쓸게요. 논 스폰테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리틱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개념들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갈바닉 셀은 자발적인 반응, 일렉트로리틱 셀은 이제 논 스폰테니우스, 즉 비자발적인 반응을 하는 전기화학적인 셀을 의미한다라고 했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갈바닉 셀의 예시를 받겠구나 하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전기화학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전기화학이 도대체 뭐냐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두 개 중 하나인 일렉트로케미컬 셀의 개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몇 볼트가 나오는데에 대한 내용인 표준 전극전이, 즉 스탠다드 포텐셜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었죠. 그래서 요 스탠다드 포텐셜 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테이블로 계산할 수 있어. 또는 네렌스트 포텐셜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 라고 정리를 했고,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인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을 오늘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스탠다드 포텐셜 테이블을 봤을 때 이제 수소 반응식이 이제 레퍼런스로 0볼트로 정의가 된다고 하였고, 그거에 기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모든 리액션들, 하프 리액션에 대한 포텐셜이 정의된다고 하였으며, 이 표에서는 리덕션 경향성, 옥시데이션 경향성을 줄 세워놓은 표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표를 이용해서 이 셀의 포텐셜 값을 계산할 때에는 캐소드에서 에노드의 포텐셜 값을 빼주면 된다더라.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요거 반응식을 두 개의 반응식으로 정리를 해보았을 때에 한쪽 반응은 필연적으로 이 왼쪽 표에서 제시한 리덕션 반응에 반대를 한다고, 반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1V도 계산할 수가 있었고, 그때 캐소드랑 에노드의 개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공부했던 개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캐소드랑 에노드는 각각 리덕션과 옥시데이션 반응이 일어나는 일렉트로드를 의미한다더라까지 배웠고, 마지막으로 이제 갈바닉 셀이랑 일렉트로리틱 셀에 대한 개념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구분한다? -NFE로 표현이 되는 깁스 프리 에너지를 계산했을 때에 걔네들의 부호를 확인함으로써 이제 갈바닉 셀, 일렉트로리틱 셀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다더라까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맨 처음으로 전기화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제 모두 이제 제가 천천히 그리고 이제 기초부터 탄탄히 공부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